당신 누구세요? 그날 제 아내는 밥상 앞에 앉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83세 강명훈, 제 이야기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55년째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밥상 위에서 제 얼굴을 길게 바라보던 아내는 낯선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모른다는 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함께했던 기억이, 함께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단어를 잊기 시작했고 딸의 이름도 우리 결혼기념일도 하나씩 흐려져 갔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는 MMSE 21점. 정상과 치매 사이 가장 위험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강명훈 어르신은 그 결과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일 아내 곁을 지키며 혼자서 울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친경과 전문의로서보다 저 역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되살릴 수 있는 회로의 문제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배우자와의 대화 중 이름이 끊기고 단어가 맴도는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누구더라? 그거 있잖아. 그게 그거. 혹시 이 말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억력 저하의 원인 단지 뇌세포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숨과 연결된 혈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숨과 피가 뇌로 닿지 않으면 기억은 꺼진 스위치처럼 그저 잠시 멈춘 것일 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기억력 환자만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장세현입니다. 75세, 지금도 현역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수많은 부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단 하나의 루틴을 계속 권해왔습니다. 딱 3분, 숨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MRI 영상에서도 전두엽과 해마의 혈류 흐름이 증가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숨만 잘 쉬어도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루틴을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하나하나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루틴으로 기억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 그리고 회복의 순간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영상 중반, 이후 기억을 되살린 3분 호흡 루틴의 정확한 순서와 실천법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기억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기억의 순간을 당신도 가족과 함께 겪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그 이야기를 짧게라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68세 조남식 어르신의 회상입니다. 결혼 40년, 한 번도 아내와 말이 끊긴 적 없던 분이셨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조금씩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거 있잖아. 어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이야기가 자꾸 끊기고 눈빛도 자꾸 피하게 됐습니다. 아내 이정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나랑 대화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이름조차 안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이정희 씨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는 MMSE 23점, 정상 범위의 최저점. 의사들은 아직 괜찮다고 했지만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건 분명한 단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두 분을 처음 뵌 날, 아내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대화가 점점 줄고 있어요. 대화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상대의 말에 반응도 줄고 감정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에게 가장 간단한 루틴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걷기 루틴입니다. 매일 오후 3시 같은 길, 같은 속도로 함께 걸으면서 서로의 숨소리를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동시 호흡 명상입니다. 말 대신 걷는 소리와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 그 속에서 부부는 잃었던 리듬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다시 말이 나왔어요. 이정희 씨 목소리에 조금씩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2주 후 남편은 다시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오늘 밤 뭐야? 아주 평범한 말. 하지만 그 평범한 한마디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훈련이고 대화는 리듬입니다. 숨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면 단절된 감정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걷기와 숨소리 루틴, 하루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10분 이상, 말은 하지 않고 숨을 들여다보기. 이게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이건 잊힌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은 기억의 연습입니다. 지금은 걸으세요. 그리고 숨을 들어보세요. 어머, 오늘이 몇 월 며칠이더라? 81세 김순희 어르신은 손주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봤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케이크도 만들고 손편지도 써주셨던 분이셨는데 딸은 그렇게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는 울면서 잠이 들었고 김순희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어르신은 그날 처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인지 검사 결과는 MMSE 22점, 경도인지장애 경계선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MRI에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기억 기능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 감각과 감정 연결, 즉 오늘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희 어르신께 매일 같은 시간 산책 후에 일기 쓰기를 제안했어요.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단 3줄이면 됩니다. 오늘 본 거, 느낀 거, 그리고 손주 이름 한번 써주세요. 첫날 어르신은 15분 동안 아파트 뒤편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벚꽃이 흩날렸다. 바람이 부니 마음이 차분하다. 손주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 단순한 기록이 다음 날부터 조금씩 기억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민석이 생일이라고 직접 말했어요. 그리고 2주째 되는 날, 김순희 어르신은 손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뱃속에서 뻥 차던 날 기억나니? 그날이 바로 너의 시작이었단다. 손주는 카드를 읽으며 할머니, 나 안 잊어버린 거야? 하고 물었고 김순희 어르신은 꽉 안아주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기억은 산책과 느린 일기를 통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순희 어르신은 그 루틴에 단 한 가지를 더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숨을 조절하는 3분 호흡과 귀 뒤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작은 지압 습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면서 기억의 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기억은 훈련입니다. 특히 단기 기억은 느리고 반복적인 회상을 통해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산책과 느린 일기 루틴, 매일 같은 시간, 10분 이상 걷기, 걷고 돌아온 직후 종이에 3문장 일기 쓰기, 오늘 본 거, 느낀 감정, 떠오른 사람 이름, 걷고, 쓰고, 기억하세요. 리모컨이 어디 갔지? 75세 이태식 어르신은 리모컨을 찾아 거실을 한참 뒤지셨습니다. 결국 냉장고에서 찾으셨습니다. 찬 칸 맨 아래 우유 옆에 리모컨이 놓여 있었죠. 그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장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역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되셨어요? 딸은 놀람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태식 어르신의 뇌 MRI에는 전두엽, 위축 소견이 살짝 관찰되었습니다. MMSE는 23점. 하지만 그보다 더 우려됐던 건 공간 기억과 주의력 결핍이었습니다. 약속 장소, 물건 위치, 시간 순서 같은 것들이 서서히 흐릿해지고 있었던 거죠. 전두엽은 계획, 판단, 순서 기억을 담당합니다. 이게 약해지면 방금 한 행동을 잊거나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단서 기억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감정을 연결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그림일기와 사물인지 훈련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그림일기입니다. 매일 한 개씩 오늘 본 사물을 직접 그리는 것이죠. TV를 본 날은 TV 그림, 물을 마신 날은 컵 그림, 손주가 다녀간 날은 얼굴 스케치. 두 번째는 사물인지 훈련입니다. 하루에 3개, 집 안에서 자주 쓰는 물건을 손에 쥐고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리모컨, 안경, 휴대폰. 이건 리모컨, 거실 탁자 의. 이건 안경, 침대 옆 서랍. 이건 휴대폰, 책상 오른쪽.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시각과 언어와 기억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일주일 뒤 이태식 어르신은 다시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확히 그 장소에서 5분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기억을 말로 꺼내는 순간 생각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어요. 기억은 연결입니다. 그림, 사물, 말, 반복,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기억의 실타래를 다시 엮어줍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림일기와 사물인지 루틴, 매일 하나의 사물을 직접 그리기, 하루 3개 물건의 이름을 말하며 제자리로 두기, 잠들기 전 오늘 그린 그림 1초씩 회상하기. 기억은 훈련입니다. 오늘 하나만 말해보세요. 리모컨, 거실 탁자 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 피가 얼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80세,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손주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하차해야 할 역을 놓쳤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에만 들어가면 길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출구는 다 똑같고 표지판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공간 기억과 방향 감각은 기억 기능의 중요한 축입니다. 노화와 함께 가장 먼저 약해지죠. 그날 어머니는 그 자리에 30분 넘게 서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MMSE 검사 결과는 20점, 경도인 지장에 해당했습니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후로 함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일 경로 반복 학습 루틴,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걷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딸과 함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사진을 찍으며 걸었습니다. 여기 나무 벤치 기억나시죠?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지하로 내려가면 빨간 간판이 나와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30분이 걸렸지만 4일째 되는 날부터 혼자서도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각 정보는 뇌의 지리 기억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도를 보는 것보다 경험한 길을 몸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날 이후로 지하철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하고 제가 주인인 공간 같아요. 일주일 뒤 김말순 어르신은 딸 집에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보다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동일 경로 반복 학습 루틴, 익숙한 길을 하나 정해 매일 같은 시간 걷기, 출발 도착, 지점을 사진으로 기록, 중간에 랜드마크 3개를 반복 학습, 혼자 걷는 훈련을 일주일 지속. 처음엔 가족이 동행하세요. 두려움 없이 걸었다는 감정 자체가 기억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곧 기억을 깨우는 숨의 루틴이 공식 공개됩니다. 하루 단 3분, 숨만으로 회복한 사례자들의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실제로 회복에 도움이 된 보너스 루틴도 함께 공개됩니다. 귀 뒤 움푹한 곳, 풍지열을 자극하는 30초 루틴입니다. 3분 호흡 루틴과 풍지열 자극 루틴을 병행한 분들이 기억 회복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공식 루틴과 보너스 루틴 2가지 모두 곧 자세히 공개됩니다. 숨으로 길을 찾는 법, 기억으로 걷는 법, 그 방법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3분 호흡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 단 한 가지 동작만으로 기억 회복이 가능해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다시 부르셨어요.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오신 81세 김순희 어르신 이야기예요. 처음엔 가족 이름도 집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MMSE 점수는 21점, 경도인 지장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하나의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을 명치 아래와 가슴 위에 둡니다. 입을 다문 채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4초간 들숨, 5초간 숨을 멈춥니다. 복부의 긴장을 느껴보세요. 이제 6에서 7초간 길게 내쉰다고 상상하세요. 뱃속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듯이 이 과정을 3분간 반복합니다. 숨을 쉴 때 복부와 가슴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껴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뇌의 전두엽과 해마에 산소를 집중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김순희 어르신은 이 루틴을 매일 아침 9시에 실천하셨습니다. 5일차 가조 이름을 부르는 속도가 3초 이상 빨라졌고 10일차 딸의 생일을 스스로 기억하셨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저 울 뻔했어요. 숨을 바꾸자 말이 바뀌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줍니다. MRI 영상에서도 전두엽의 혈류량이 최대 8%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습니다. 그땐 딸 얼굴도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매일 이름 부르며 웃고 삽니다. 숨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정말 이것만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단 3분. 매일 아침이면 충분합니다. 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붙여둘 이 문장 하나면 당신의 루틴이 바뀝니다. 지금 따라 해보시겠어요? 편하게 앉아 숨을 4초 들이쉬고 5초 멈추고 7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숨만 바꿔도 기억이 바뀔 수 있다면 지금 그 숨을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루틴이 도움이 됐다면 영상 공유로 주변 분들의 뇌도 깨워주세요.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숨결을 되찾는 훈련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을 되살리는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꾼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보너스 루틴 하나, 풍지열 자극법입니다. 귀 뒤쪽 움푹 들어간 자리, 풍지열을 아시나요? 여기를 하루에 30초만 양쪽 모두 눌러주는 습관. 이 단순한 동작이 뇌의 혈류 순환을 자극하고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김순희 어르신은 3분 호흡 루틴과 함께 풍지열 자극을 병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회상 속도는 2배 가까이 개선됐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기억을 깨우는 두 번째 숨통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이 루틴은 그 실천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일별 기억 자극 루틴, 월요일 풍지열 자극 루틴, 목 뒤 움푹한 풍지열 부위를 양손 검지로 30초간 천천히 눌러주세요. 화요일 걷기 명상 루틴, 5분간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매 걸음에 숨을 함께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요일 짧은 그림 일기 루틴, 오늘 무엇을 잊었는가가 아닌 오늘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가 한 컷의 그림과 한 문장의 일기로 기억을 정리해보세요. 목요일 3분 호흡 루틴, 편안히 앉아 5초 들숨, 7초 날숨을 3분간 반복합니다. 가슴과 복부에 손을 올리고 숨결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금요일 사물 인지 훈련, 리모컨, 전등 스위치, 냉장고, 약통 같은 집 안의 물건을 하나씩 눈으로 보고 정확한 이름과 위치를 말로 따라 해보세요. 물건, 기억, 말 연결이 뇌를 깨웁니다. 토요일 길 찾기 루틴 복습, 익숙한 길을 걸을 때도 지나가는 풍경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세요. 시선 루틴은 해마를 자극하는 최고의 루틴 중 하나입니다. 일요일 전체 복습과 나눔의 날, 오늘은 이번 주 자신의 루틴 중 가장 좋았던 하루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혹은 댓글로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루틴을 이미지로 저장해 냉장고, 스마트폰, 거울에 붙여보세요. 기억은 훈련입니다. 작은 루틴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 루틴표 당신의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기억은 기술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매일 3분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말이 다시 나왔어요. 김순희 어르신은 3분 호흡 루틴과 풍지열 자극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딸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딸은 울었습니다. 기억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 이 루틴 지금 바로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엄마, 이거 오늘부터 같이 해봐요. 이 한마디가 당신 가족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주의 루틴표는 그저 표가 아닙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설계도입니다. 혹시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루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루틴을 쓰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월요일, 풍지열 30초.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한 줄을 더 남겨주세요. 기억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딸의 이름조차 잊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왔고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기술이 아니라 숨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들이쉬는 숨,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쉬는 숨, 그 숨결이 내로 가는 길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루틴들,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회복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루 3분, 한 주 7가지. 그렇게 기억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 중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도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단 하루 3분이면 됩니다. 기억은 시간을 이깁니다. 기억은 정성을 이깁니다. 기억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살아낸 그 삶, 그 자체가 기억의 가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를 직접 깨우는 3분 호흡 루틴의 전체 흐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장세현입니다. 40년간 기억 환자만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로서 확신합니다. 기억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숨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이 흐려질 때 다시 숨을 쉬세요. 건강하세요.